오케이. 이번에 이제 에이전트 포스 챔피언 되기 위한 파트 2 딱 핸즈온을 이제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아마 첫 번째 우리가 이론을 다룰 때도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오로지 핸즈온만 할 예정이에요. 일단 핸즈온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트레일 헤드로 다들 에이전트 포스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손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 하셨잖아요. 에이전트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쵸? 너무 쉽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건을 만들고 구현해 본 사람들 아마 두세 명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딱 예상한 대로 없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사한테 한 지금까지 실제 데모를 구성한 게 두 건이 되고, 더 하나 지금 요청을 받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역대급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트레일 헤드로 해봤는데, 근데 다시 헬프 도큐멘테이션에 가서 더 유튜브를 다시 봐서 파트너 우리가 그 파트너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파트너들 들어갈 수 있는, 저기 들어가서 또 다시 보고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요건을 CRM이나 서비스, 즉 비즈니스에 맞추지 말고 그냥 스스로 한번 놀아보자 하고 지난주에 거의 5일 동안 두세 시간씩 놀아봤어요. 똑같은 요건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아예 새로 오그를 받아서 똑같이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정 CRM이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 관련한 유스 케이스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일단 레벨이 신입들도 있고 시니어 되신 분들도 있고 뭐 C레벨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를 이해하려고 더 에너지를 써버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는 어느 정도 아는데 기술에 더 집중해버릴 수 있고, 그래서 딱 중간을 잡기 위해서 오늘은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를 다 제외한 상태에서 그냥 완전 다 이해할 수 있는,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 에이전트에 우리가 데이터도 넣어볼 거고, 락으로 아니면 그라운딩으로도 넣어볼 거고, 액션도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게 왜 정통적인 개발이랑 완전 다른 건지를 이해해 볼 거예요. 오케이? 다 준비되셨다면 일단 완전 비어있는 한번 오그를 제가 받아보고, 근데 실제로 제가 같이 놀아본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오그도 옆에 열어놨어요. 같이 비교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혹시 수정하거나 돌아가면 왜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일단 알기 위해서 같이 열어보고 할 텐데요. 일단 세일스포스 에디션을 받으시면 되고, 데벨로퍼 에디션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걸 아시죠? 아마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기본 데벨로퍼 오그는 지금 에이전트 포스랑 데이터 클라우드가 탑재된 개발자 오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개발자 오그 레거시라는 게 있어요. 레거시는 에이전트 포스랑 데이터 클라우드가 없는 게 하나 차이라고 하면은, 더 하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일반 데벨로퍼 오그, 즉 레거시 옛날 거를 받으시면은 1년 접속을 안 하셔도 엑스파이어 안 돼요. 1년까지만 한번 로그인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새로 데벨로퍼 오그에 90일 안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3개월, 기존 거는 1년. 그 차이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신 다음에 제가 마케팅 관련한 내용들을 다 없애버리고, 로봇 아닌 거를 체크를 하면은, 그 다음 더 하는 차이점은 새로 데벨로퍼 오그를 받을 때 저한테 특정 개수 이상, 제가 알기로는 3건이거든요. 3번 이상 오그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혹시 이 개발자 오그, 즉 데이터 클라우드랑 에이전트 포스 개발자 오그 있는 게 3건 아니면 5건, 정확한 개수를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 이상 돼버리면 이렇게 오류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류 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특정한 개발자 오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역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봤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은 뒤에 밥이랑 커피가 있어요. 네, 편하게 드시면서, 남으면 어차피 버려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간중간에 이번은 핸즈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 주시면 돼요. 같이 바꾸면서 보면 돼요.
그 사유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완전 새로 오거를 받았고요. 이제 agent force라고 쳐보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에이전트밖에 없고 그 다음 실제 agent force asset으로 가면은 여기 액션들도 있는데 제가 만든 액션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다 세일즈버스 기본 액션들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놀아볼까요? 일단 에이전트 포스에 가서 그냥 비어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봅시다.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세일즈포스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기본 에이전트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비어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create with gen AI라고 누르시고 그 다음 에이전트가 주로 할 일을 써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게임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다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 세일즈포스에 대한 그 뭔가 관심과 세일즈포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일즈포스에 대한 질문을 하는 퀴즈,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에이전트가 뭘 하는지 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agent for playing quiz game about Salesforce administration. 세일즈포스 어드민에 대한 하나의 퀴즈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그냥 써보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많이 발전된 게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 기준으로 세일즈포스가 일단 에이전트에 대한 기본 이름이랑 그 다음 롤이랑 그 다음 이제 아래 세 가지를 일단 정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같이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무슨 거냐면은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들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5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각각은 지금 보면은 뭐 당연한 말이지 라고 하실 텐데 근데 이 5개 나와 있는 항목을 세일즈포스에서 에이전트 포스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어디서 어떤 작업을 설정할지를 명확하게 오늘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각 5개 항목을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오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디까지 되는지, 즉 실제 성능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롤. 말 그대로 에이전트는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전통적인 개발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로직을 개발하게 되면 그 로직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우리가 100% 알죠. 예를 들면 단순히 2개 숫자를 더해주는 함수나 아니면은 뭔가 앱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해도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음 이 값을 우리가 입력할 때 똑같은 값을 입력하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항상 똑같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2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죠. 2랑 3을 처음에 입력을 했어요. 5가 나오죠. 제가 2랑 3을 또 입력을 했어요. 더 5가 나오죠. 갑자기 6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거를 개발 세계에서 우리가 deterministic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에이전트는 즉 특히 GenAI 같은 경우는 2랑 3을 우리가 더해줘라라고 입력을 하면은 답이 5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즉 나오는 답이 뭐예요? non-deterministic이에요. 항상 똑같은 말이 안 나와요. 결과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돼요. 에이전트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롤이에요. 정확히 이 에이전트는 하는 주 업무가 뭘까? 이 롤을 정해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게 이거를 옆에다가 두고 이제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에이전트에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롤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세일즈포스는 어차피 비즈니스에 관련한 에이전트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그 회사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회사 이름을 안 쓰고 우리가 Trailblazer Community 라고 쓰고 컴퍼니 네임을 근데 아래 컴퍼니 디스크립션에 일단 Trailblazer Community is not company but community of Salesforce enthusiasts
최대한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아틀라스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 더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대부분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에이전트는 특정 사용자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볼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아까 말한 게 에이전트는 절대 deterministic 아니에요. 즉 말 그대로 non-deterministic 에이전트는 즉 똑같은 입력을 우리가 해봤던 결과가 다르게 항상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방금 제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해볼게요. 2 더하기 3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죠. 5로. 근데 또 다시 해볼게요. 계속 똑같이 나오네. perplexity라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제가 잘못된 예시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프롬프트를 쓰시면은 답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버그나 아니면 뭐 부족한 아니면 제한점이 아니라 특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LM의 특이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뭘까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용자예요. 이제 일단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용자예요. 다른 이제 솔루션들이 제공하고 있는 에이전트는 물론 이제 개발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 아니면 툴에 따라서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오로지 에이전트 포스에서는 무조건 에이전트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요.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를 어떻게 새로 생성할 거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용자한테 연결할까요? 하고 일단 우리가 새로 생성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퀴즈마스터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줬네요. 일단 이 부분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볼게요. 일단 롤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 우리가 전달을 해주는 에이전트의 디스크립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에이전트를 만들 때 롤이 있었고 근데 그 롤을 사실 우리가 최대한 늘리고 아니면 더 제한을 줄 수 있는 기능이 토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에이전트를 만든 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 토픽을 생성해 줄까요? 라고 나와요. 이 부분들도 사실은 다 AI generated, 즉 세일즈포스가 에이전트 포스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썼던 디스크립션이랑 롤에 제일 맞는 토픽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다 뺍시다. 다 빼고 비어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야 이해하기 좀 쉬울 거거든요. 일단 추가된 것들을 다 뺐어요 제가. 그 다음 넥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 오케이. 여기서 첫 번째 해당되는 작업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예요. LLM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잘 공부한 것처럼 오로지 인터넷에 있는 정보 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터넷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니면 인터넷에 있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에이전트들한테 젠 AI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는 기술이 뭐라고 부르죠? 라그죠. 라그는 일반적인 이제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프레임워크에서 라그로 하지만은 세일즈포스에서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오늘도 데이터 라이브러리 생성을 해볼 거예요. 일단 크게 지금 한 번만 보고 가시면 되는 게 일반적인 파일. 그 파일이라고 하면은 그게 PDF죠. 현재 세일즈포스가 지원하고 있는 게 사진 아니면 PDF인데 그걸 올리실 수 있고 아니면 웹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서치예요. 즉 아니 이미 LLM이 인터넷 정보 기준으로 학습이 된 건데 왜 굳이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또 웹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쵸, 검색이죠. 서치죠. 최신 데이터 때문에. 즉 에이전트 포스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LLM들이 다 버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훈련된 LLM이
어제 나온 뉴스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웹 데이터 타입인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연결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커스텀 리트리버라는 게 있어요. 사실 1번이랑 2번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커스텀 리트리버는 뭘까요? 우리가 저 시간 때도 다뤄봤는데 라그를 구성할 때 사실은 빠질 수 없는 데이터 저장소 뭐였죠? 일단 파트 1 참석하신 분들 벡터DB 맞아요. 그 벡터DB를 구성하는 게 커스텀 리트리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오늘 해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스포일러, 디스클레이머는 파일을 올리셔도 세일즈포스가 뒷단에 벡터DB를 구성해서 리트리버를 대신 생성을 해주고 연결을 해줘요. 네, 디스클레이머 그것도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라이브러리는 제가 생성 안 하는 걸로, 왜냐면 비어있는 것부터 합시다. 중간에 또 추가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생성됐어요. 가끔 에이전트 포스를 하면서 버그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토픽을 제가 제외했는데 아니야 너 필요해 하고 이제 추가를 해준 거예요. 상사 같죠? 필요 없어요 해도 딱 주고. 네, 그 상사랑 저기 회식간 느낌이에요. 안 마셔요라고 해도 아니다. 일단 이 토픽들을 뺍시다. Remove from agent, remove from agent, remove from agent, remove from agent. 얘도 빼버립시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완전 비어있는 에이전트, 오로지 에이전트에 대한 기본 디스크립션이랑 롤만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근데 더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에이전트 빌더 화면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든 다시 에이전트에 가서 일단 프롬프트를 쓰실 때 무조건 이 리프레시 버튼을 혹시나 더 확신해지고 싶어서 2번 눌러주셔요. 한 번 누를 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번 눌러주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거를 다시 여기서 실험해 볼 거예요. 2 더하기 3은 하고 오케이, 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일단 오늘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작업이 이런 아웃풋이 나올 텐데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를 이해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하면서 열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왜 열 받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호소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2 더하기 3이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고 뭘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다 답이 있어요. 딱 중간에. 얘만 잘 보면은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개발할 게 에이전트가 너무 쉬워져요. 일단 제일 첫 번째 2 더하기 3 우리 인풋이죠. 유저 프롬프트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로 갑시다. 리즈닝 있어요. 리즈닝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토픽을 지금 찾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였어요? 롤이었어요. 롤이 없는 거를 이 에이전트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일즈포스가 알려주는 가드레일이에요. 이 가드레일이 지금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사실 하나도 쓴 게 없어요. 왜냐면 인스트럭션은 토픽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 가드레일을 해주고 있는 게 뭐였죠? 여기 빠졌네. 네,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죠. 위에 있는 거. 이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가 지금 우리한테 아무것도 롤이 없으니까 우리가 2개의 숫자를 더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하면 안 돼라고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를 솔직히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틀라스 리즈닝 엔진이 하고 있는지 모르죠. 아틀라스 리즈닝 엔진이 할 가능성도 있고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 하고 있는지 가능성도 있고, 일단 LLM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를 어차피 통과하긴 할 거예요. 근데 LLM까지 지금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 바로 여기서 컷 해버린 거죠. 유저가 쿼리했는데 컨텍스트를 이해 못하고 바로 우리한테 반환해버린 거예요. LLM까지 안 가고. 그게 아틀라스 리즈닝 엔진의 작업이에요. 또 이 작업이 계속 더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에이전트 포스 가격 정책이 바뀐 거를 다들 아시죠? 처음에 컨버세이션별로 $2씩이었는데 지금 액션별로 0.1, 즉 10센트씩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질문.
크레딧 제가 소모했을까요? 소모 안 했을까요? 플렉스 크레딧 안 썼어요. 왜냐? 가는 게 바로 여기까지거든요. 액션을 수행하냐 안 하냐 딱 여기까지 가냐 마냐예요. 여기까지 지금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안 썼어요 사실. 플렉스 크레딧 기준이라고 하면. 근데 컨버세이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은 $2 쓴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에이전트를 구현하게 되시면은 그 아키텍처를 잡을 때 이 부분도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 에이전트에 해당되지 않은 롤들이라고 하면은 잘라버리고 그 플렉스 크레딧이 안 가게끔. 그래서 일단 리즈닝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 여기는 사실 읽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컨텍스트를 선택하려고 그 아틀라스 리즈닝 엔진이 생성한 프롬프트랑 자기가 낸 아웃풋이거든요. 얘를 나중에 보셔도 되고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아래를 보시면 돼요. 토픽을 하나 측정했네요. 오프 토픽. 이 오프 토픽이라는 게 사실 디폴트 토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 토픽에 해당되지 않을 때 디폴트 토픽, 즉 우리가 if else문 썼을 때 무조건 el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스위치문에서 디폴트거든요. 아래로 갔는데 인스트럭션을 보세요. 인스트럭션에서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즉 아무 토픽에 지정되지 않은 요청을 했고 이럴 때 아무 나울리지에 일단 관련해서 그 다음 아무 데이터에 접근하지 말고 그냥 컷 해버려라. 너가 할 수 있는지를 사용자한테 다시 설명을 해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세일즈포스 아틀라스 리즈닝 엔진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 프롬프트라고도 불러요. 왜냐면 우리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우리 프롬프트만 가는 게 아니라 아틀라스한테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가 샌드위치 작업을 해줘요. 우리 프롬프트가 있고 우리 프롬프트 앞이랑 제일 뒤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붙어요. 포스트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 프리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 포스트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중간에 우리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이 토픽 때문에 우리 토픽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지정이 안 됐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오케이 제 잘못을 이해했고 새로 토픽을 생성을 해봅시다. 토픽 이름을 Salesforce Quiz Topic which will ask user questions with variants about Salesforce administration. 이거를 쓰게 되면 여기서 제가 복사 붙여넣기 못한 이유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주면은 인스트럭션이랑 각각 이제 그 스코프들을 자연어 조리를 해서 세일즈포스가 대신 써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성되면은 수정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토픽 네임이 생성됐어요. Salesforce Administration Quiz라고 나왔고 일단 Classification Description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리즈닝 엔진에서 컨텍스트를 잡는 역할을 하는 descrip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Engage users questions.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스코프는 오로지 세일스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그 다음 사용자가 일단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일단 물어보기로 지금 스코프를 정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인스트럭션으로 가볼게요. Present questions about Salesforce administrations with multiple choice answers. 오케이.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바꿔볼게요. 위에서 이제 Classification Description에서 기존에 있는 에이전트랑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 스코프에서 이것도 제가 다른 분한테 배웠는데 스코프에 혹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에 접근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써주면은 좀 더 답변이 빨리 반환된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연결을 할 때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오로지 사용자랑 게임만 한다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오케이 나머지는 또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다 삭제해버리고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랑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를 쓰면 돼요. 여기다가 오케이. instruction ask user 5 questions with variants about Salesforce administration. 오케이. 5개 일단 물어봐라. 그 다음 don't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써볼게요. 재밌는 게 있어서. 그 다음 after 5 questions show the results to the user. 네, 한 2개 정도만 인스트럭션 써보고 넥스트를 누르고 액션 하나도 제가 연결 안 할게요. 일단 액션 없는 오로지 인스트럭션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하나 구성을 해볼게요. 사실 할 게 많아서 좀 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많이 추가한 게 없죠. 오케이, 이제 에이전트한테 질문해 볼게요. Let's begin quiz. 오케이, 물어봤어요. 세일스포스 오브젝트가 뭘까? 일단 하나, 5가지까지 해 가보고 그 다음 각각 프롬프트에서 Atlas 리즈닝 엔진 작동 원리도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답해 볼까요? 혹시 저보다 빨리 읽으시는 분들 있으면 User Interface Component 저는 A인 것 같아요. 오케이. 프로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뭔 것 같아요? A? 오케이, A로 갈게요. 점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거예요. 세일스포스 롤 하이라키. 좀 더요? 오케이. 괜찮으세요? 얘도 A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계속 A만 나오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A가 아니네요. A가 아니에요. 다음에 네. C? 오케이. 5번째. 샌드박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얘는 B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빨리 해야 돼서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오케이, 다 해줬어요. 아니, 한번 들려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왔어요. 그쵸? 근데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또 프로필 대해서 물어보고 일단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왜 하고 있죠? 그냥 눌러볼게요.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있어서. 아니, 왜 네모 할 때 잘 되지? 오케이, 이게 잘못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만들 때 지난주에. 설마 제가 만든 거에서 배웠나? 제가 퀴즈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질문을 해요.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은 수고했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인스트럭션에 뭐라고 쓰냐면은 Don't ask to continue, just ask next question이라고 제가 써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잘 작동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뭘까요?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뭐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좋아요. 이거를 그냥 커뮤니티 클라우드 하나 봐서 저기다 연결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퀴즈 제가 진행할 수 있죠. 가훗 대신 예를 들면. 그러면 저기서 이제 작성된 숫자 기준으로 세일즈포스에 레코드를 생성해놓고 그걸로 이 사람 누구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해볼 거예요. 방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퀴즈 게임을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에이전트가 하는 질문들을 제가 컨트롤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제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컨트롤. 그거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어려워져요. 데이터를 우리가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세일즈포스는 제가 에이전트를 만들 때부터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팁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라이브러리 영역에 와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제가 붙이려고 했어요. 일단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제가 이거 제 거네.
이거 세 거죠. 오케이.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아까 연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연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데이터 라이브러리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new library라고 쓰고 quiz master agent library에다가 파일 라이브러리가 할게요. 왜냐면 빨리 제가 정한 질문들을 이 에이전트가 빨리 스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일 라이브러리 생성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일단 파일 라이브러리로 하고 데이터 타입을 파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PDF 파일도 제가 생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10개예요 지금. 첫 번째 질문 답변들도 뒤에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냥 되게 단순한 PDF예요.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로 가면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PDF들이 엄청 많겠죠. 이거는 되게 단순하니까 잘할 수 있겠지라고 제가 여기다가 해서 이 파일을 올렸어요. 오케이. 일단 사이즈를 보세요. 4kg도 안 되죠. 근데 오래 걸려요, 되게. 올리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먹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을까요? 제 네트워크 문제일까요? 라고 안 하고, 왜냐면 똑같은 이슈를 제가 3개월 전에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에이전트 블레이저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왔었어요, 한번. 이게 오류인가요? 버그인가요?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면 맥단에서 이제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맥단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가서 세일즈버스가 세일즈버스 서버에 업로드하는 게 사실 얼마 안 걸려요. 4kb이기 때문에 여기도 인터넷이 사실 우리는 빨라요 지금. 네, 빨리 올라왔네. 오케이. 맥단에서 무슨 작업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 파일을 가지고 가서 저기 있는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정킹을 해서 나눈 다음에 각각 정킹별로 인덱스를 생성해서 그 인덱스를 에이전트에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했을까요? 벡터 DB를 구성했을까요? 제 말에 안 믿으시면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제가 여기 와서 데이터 모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했죠? 네, 왜 안 나오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파일 유 얘가 맞나? 오케이. 지금 데이터 모델에서 안 나왔고 왜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스튜디오에 가서 리트리버에 가면은 여기서 파일 퀴즈 마스터라는 게 하나 생기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가 파일 올릴 때 맥단에서 얘가 생성된 거고 얘한테 연결돼 있는 데이터 모델이 라그 파일 UDMO가 있고 그 다음 서치 인덱스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이 서치 인덱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에 지금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오케이 상태가 액티브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모델 오브젝트를 한번 눌러보면은 실제로 무슨 필드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 이름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 익스플로러 해볼게요.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정킹 됐는지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여기 있네. 왜 데이터가 없지? 아직 처리를 안 끝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하나 데이터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셋업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케이. 아직 처리가 안 끝났네요. 여기 오시면은 지금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아직 인 프로그레스 상태예요. 이게 다 끝나면은 정킹 된 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근데 바로 디스클레이머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완료가 돼도 다시 질문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질문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이 안 해요. 저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안 할까라고 가서 또 공부를 해보니까
라그가 즉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말 그대로 벡터 DB가 작동되는 구조는 다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벡터 DB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전 세계, 전 세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영광님한테 영광님 출장 가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왜요 말고 어디요라고 물어보겠죠 저한테. 아니 왜 벡터 DB가 뭐였어요? 우리가 파트 1 할 때 다차원 DB라고 했죠. 자원이 엄청 많아요. 즉 그 말씀 즉슨 벡터 DB에 데이터가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고 와서 일부 정크를 가져갈지를 몰라요. 인풋 없이. 그냥 자동으로 연결해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라그는 특정한 프롬프트에 의해서 그냥 지원만, 데이터를 지원만 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아닌 이상 그냥 여기 있는 너한테 그냥 샘플 질문들이니까 여기서 알아서 던져봐라고 했을 때 얘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안 믿으시면 제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인스트럭션에다가 써봤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라이브러리 이름을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인스트럭션에다가 select questions only from Quizmaster Data Library라고도 썼어요. 근데 작동 안 됐어요. 그럴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특정한 파일이나 아니면 세일즈포스에 있는 특정한 나울리지 기준으로도 바로 생성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바로 연결해서 이제 끝! 제가 데이터 라이브러리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 에이전트가 이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들리실 거예요. 인스트럭션 통해서 선택을 못해요. 물론 액션을 만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라그를 활용하는 하나의 기본 스탠더드 액션이 있죠. 액션 중에서 네, answer questions with knowledge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입력하는 인풋이 있고 그 다음 아웃풋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액션들은 이제 다음 건데 사실은 액션을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은 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정확하게. 즉 액션은 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파일 라이브러리 될 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작업인데 사실 그거 끝나면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그 answer question with knowledge라는 액션이 사실상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은 프롬프트에서 와요. 이해하셨죠? 그냥 knowledge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연결만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에이전트에 연결하시면은 그 다음 answer question with knowledge라는 액션을 에이전트에 추가하시면은 이 생성하신 그 데이터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리트리버가 여기 대신 와요. 얘가 바꿔주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 안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커스텀 리트리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퀘션을 이 벡터 DB에 보내버리고 이 퀘션에 제일 가까운 데이터 정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신 넣어줘라 라는 거예요. 얘 바탕으로 그 다음 에이전트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제가 지금 좀 더 쉬운 걸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파일 됐는지 안 됐는지 볼게요. 안 됐으면은 그냥 제 에이전트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직도 안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지금 두 개 라이브러리도 제가 생성을 해봤어요. 파일로 돼 있는 것도 생성했고 나울리지로 돼 있는 것도 생성했고 액션을 만들어서 이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라고도 했고 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우리 인풋이 없어요. 즉 벡터 DB에 가서 특정 데이터 정크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로지 우리가 퀴즈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걸로 벡터 DB에 가서 정크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풋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라그 개념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연결할 때 더 다른 기법도 있거든요.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라운딩이 뭐예요? 필요한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제가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제 질문들 기준으로. 근데 파일에 있는 거 기준으로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제가 다 가지고 가서 퀴즈라는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퀴즈라는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이 PDF에 있는 질문들을 그대로 입력을 했고, 필드가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question이라는 필드에 넣어버렸고, 그 다음 answer에 질문들이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PDF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가서 프롬프트 빌더에서 하나 프롬프트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성했냐 하면은 인풋 없는 제가 프롬프트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인스트럭션을 썼고, 그 다음 전체 세일즈포스 5개에 있는 퀴즈들을 가져오는 플로우를 하나 생성했어요. 그 다음 이 플로우를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 혹시 안 믿으시면 이 플로우도 제가 가볼게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안타깝네요. 오케이, 플로우 이름이 뭐였죠? 퀴즈 플로우라네요. 오케이, 이 퀴즈 플로우에 가서 되게 단순한 거를 했어요. 여기서 퀴즈 오브젝트에 있는 전체 리코더를 가지고 와서 루프를 돌리면서 프롬프트 템플릿 퀴즈를 만드시면 이렇게 생성되거든요. 그냥 프롬프트에 계속 추가만 했어요. question 1, answer 1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리면서. 그러면 여기에 입력하신 이 프롬프트 내용이 여기에 입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만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사실 인풋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텍스트 인풋을 써놨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포스한테 가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스트럭션은 아래에 있는 질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사용자한테 물어봐라. 근데 질문들 보시면은 10개 제가 아까 세일즈포스에 입력한 질문들이에요. 퀴즈 오브젝트에 있는 질문들. 이게 에이전트 포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호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액션에서, 근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에이전트 포스 액션이 아니라 에이전트 포스 에셋으로 입력하시면은 토픽이랑 액션을 합쳤다고요. 보시면 돼요. 이 액션에서 제가 만든 게 되게 여러 번 실험을 해봐서 get all quizzes. 오케이. 하나 액션을 제가 생성을 했고, 근데 그 액션을 제가 만든 그 플로우 있었잖아요. 그 플로우만 연결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액션은 인풋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인풋을 제가 그냥 empty input이라고 써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풋 할 게 없거든요. 퀴즈 상에서. 그래서 근데 답변이 나온 게 prompt response인데 이거는 플로우가 반환해주는 아까 prompt 빌더가 마지막에 작성되고 나오는 prompt 내용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법을 그라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요약을 하게 되면은 특정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된다. 무조건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정답이에요. 근데 세일즈포스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한 검색 없이 그냥 에이전트에 전부하고 싶다. 그럴 때 그라운딩을 쓰시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사실 에이펙스일 텐데 에이펙스에서 그냥 SQL 하나 조회해버리고 그거를 액션한테 연결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제가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플로우랑 프롬프트 빌더를 합쳐봤어요. 사실 에이펙스를 프롬프트 빌더 없이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컨텍스트를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 템플릿을, 즉 프롬프트 빌더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 에이전트에 이제 어떻게 붙였냐라고 하면은 토픽을 가시면은 인스트럭션들이 있는 반면에 다음 탭에 액션들이 있어요. 그 액션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더 좋아진 게 사실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에이전트 엑스체인지에 곧 있으면은 MCP들이 붙을 거예요. 지금은 두 개밖에 없네. 박스랑 사실 구글 드라이브만 빨리 추가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MCP가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 라이브러리 막 그딴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버리고 이 MCP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인스트럭션도 대신 써줘요. 얘가 그만큼 좋아요. 일단 지금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액션을 다 만들면은 여기서 우리 오게 있는 에셋 라이브러리 중에서 우리가 생성한 액션을 가지고 와서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거를 추가했다고 바로 에이전트가 그 액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해야 될까요? 인스트럭션에 가서 또 써야 돼요. 인스트럭션을 지금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인스트럭션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오케이. 사용자한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에이전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 인스트럭션들의 순서가 바뀌어요. 갑자기 제가 썼던 인스트럭션이 어디 갔어? 라고 당황 안 하셔도 돼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순서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을 보시면은 지금 다른 질문을, 즉 인터넷에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말고 오로지 get all quizzes action 통해서만 물어봐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질문을 대해서 뭐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라고 쓰지 말고 그냥 다음 질문을 바로 물어보면 된다. 더 하나.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더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일까요? 똑같은 질문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5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를 해결을 하면 되지. 그냥 인스트럭션을 쓰거라고 하면은 땡이에요.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세일즈포스 BM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로직이잖아요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미 한번 물어봤던 질문을 자기가 기억하고 더 안 물어봐야지 하는 게 로직이래요. 그게 메모리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입력한 질문들을 지금 할 거예요. 아마도. 오케이. 지금 API를 물어보네요. 이 API 관련한 질문이 있냐 없냐. 세일즈포스에서 봅시다. 오케이. 제일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했죠. 지금 이 질문 보이시죠? 제가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이 질문을 했다라고. 오케이. 답변을 딱 하면은 오케이. 같은 질문을 안 했어요. 좋습니다. 이게 어디 있을까요? 설마 침을 정확하게 줘야죠. 저기서만 찾겠고. 근데 잘 찾았는데? 다음 이거잖아요. 액션도 호출했고 그라운딩도 왔고 첫 번째 질문이네. 오케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딱 왔어요. 여기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일단 그 기존에 했던 질문을 기억하고 다시 물어보지 마라고 했던 인스트럭션을 제가 없애고 해볼게요. 한번. 아마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번 봐버렸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하나 질문 물어봤어요. 프로필에 대한 이제 프로포즈를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죠. 첫 번째 우리 질문. 이거를 체크를 하고 오케이. 다음 질문. 저 모르겠다. 오케이. 맞아요. 레코드 타입 여기 있었어요. 저는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B인 것 같고. 갑자기 왜 다 있는 걸 말해. 세일즈포스가 너무 빨리 고치는데? 오케이. 이렇게 나왔다. 2번에서 물어봤던 질문을 더 물어봤어요. 지금 아래에 네 번째 질문에서. 근데 아까 아예 세일즈포스에 없는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인스트럭션 때문인 것 같아요. 인스트럭션을 잘못 썼던 것 같아요. 즉 너가 한번 봤던 질문을 다시 물어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도 헷갈리고 아예 다른 질문을 이제 해버린 거고. 그래서 인스트럭션 어떻게 직전됐는지도 왜 잘못 나왔을 때 이 인스트럭션이랑 그 다음 액션을 잘 수행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 포스 PM들 말이 뭐냐면은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을 프롬프트에 놓지 말래요. 그 프롬프트가 아니라 인스트럭션에 놓지 말래요. 인스트럭션에. 즉 로직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액션으로 빼래요. 액션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는데 아이디어들이 있으실까요? 이거를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을 시간 조금 더 남으면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BM들 했던 정답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사실 제일 어려운 정답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이전트가 기억하게끔 하려면. 실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자기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야 되거든요. 레코더로 저장하고 그거를 가져온다. 오케이, 좋아요. 네. 왜냐면 에이전트 포스별로 어차피 컨버세이션이 남기 때문에 그 컨버세이션에 연결을 하고 레코더를 저장해 버린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근데 깔끔한 방법이 아니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 제일 대표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해도. 근데 오로지 에이전트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고 또 그걸 관리해야 되고 조금 뭐 좋은 방법이 아니죠. 에이펙스 코드로 어떻게 할까요? 에이펙스 코드 액션으로 연결시키면은 그 액션이 하는 주 작업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 액션이 하는 일이 뭐가 될까요? 아까 그 전체 레코드를 다 폴룩으로 가져와서 아하. 그러면은 거기서 문지 클릭을 통해서 바꾸면 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즉 에이펙스가 전체 퀴즈를 다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을 거고 근데 제외를 하고 제외한 질문들만 반환하게끔 하면 되는데 근데 자기가 입력했던 지금 물어봤던 질문들에 대한 아이디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기억해야 돼요 얘가. 그것도 로직이에요. 로직을 인스트럭션에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일단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더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구현을 하면서 지금 이 완전 비어있는 오그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그 액션을 제가 만들 때도 사실 질문들을 못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못 읽지라고 제가 봤는데 여기를 열어보니까 여기 아웃풋에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한 개들이 안 보이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퀴즈를 시작하자라고 프롬프트를 보내면은 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 질문이 나올 때 무슨 작업들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 get all quizes를 실행을 한 거는 맞는데 이 프롬프트 리스폰스에서 오로지 하나만 질문하고 반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프롬프트 리스폰스에 null이 찍혀 있었어요. null.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전트가 세일즈포스에 있는 퀴즈 데이터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를 기억하시면 돼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포스 입장에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뭔가 개발 로직이 아니에요. 사용자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그 사용자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 사용자를 제가 찾아가려고 오늘 세일즈포스가 아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에이전트에 연결되어 있는 아까 우리 사용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에 가시면은 여기에 연결돼 있는 그 유저가 있어요. 여기 이름을 보시죠. 아인슈타인 서비스 에이전트 유저인데 그냥 여기다가 입력할게요. 오케이. 여기 그 유저에 가보시면은 서드 파티. 오케이. 여기에 사용자의 대신 프로필도 있고 아니면은 아래 가시면은 퍼미션들도 있어요. 근데 세일즈포스가 말하는 게 무조건 하나 서비스 에이전트 포스 에이전트별로 그 에이전트 포스 이름, 에이전트 이름 그다음 퍼미션스라는 퍼미션 셋이 생긴대요. 이 퍼미션 셋으로 가셔서 그 필요한 접근이 필요한 오브젝트들에 대한 접근을 주셔야 된대요. 아닌 이상 없어요. 권한이. 이 권한을 꼭 설정하셔야 돼요. 제 말에 안 믿으시면 그냥 어카운트만 들어가 볼게요. 없어요. 이 필드 레벨 시큐리티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오브젝트에 대한 퍼미션이 없거든. 그래서 설마 하고 제가 생성한 그 퀴즈 커스텀 오브젝트에 가서 보니까 권한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드 권한이랑 view all record랑 view all fields 권한을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리프레시만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올바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에이전트도 사용자처럼 취급을 하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오케이, 이제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세일즈포스 답이 뭐였을까? 메모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기능을 출시했잖아요 라고 이 컨텍스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즉 컨텍스트 메뉴에 오시면은 이제 각각 대화별로 우리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제가 previously asked questions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계속 저장하시면 돼요. 한번 물어봤던 질문들하고 여기다가 저장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함수에 들어가 보면 값을 API로만 놓을 수 있고 읽는 거는 LLM이 알아서 읽을 수 있대요. 즉 너가 한번 물어봤던 질문 자체를 이 previously asked questions라는 컨텍스트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여기서 안 물어봤던 질문을 물어봐라고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물어봤던 질문을 저장을 하려면은 다시 액션을 개발해야 돼요. 그 액션, 이 API는 사실 그 API가 아니라 플로우 아니면 APX로 동해서도 하시면 돼요. 그 API는 사실 에이전트 API를 이미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플로우나 아니면 APX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 근데 질문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들 있으실까요? 사실 다 일일이 하면 좋은데 1시간이 좀 부족했더라고요. 네. 오케이. 그라운딩은 말 그대로 이 LLM 즉 에이전트한테 가는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그 프롬프트에 참고해야 되는 데이터를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즉 프롬프트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우리가 프롬프트 지금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 교육이나 아니면 가이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퓨샷 아니면은 그게 뭐냐면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그 퓨샷 아니면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예시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로 샷 있고 원 샷 있고 그다음 퓨샷 프롬프팅이 있거든요. 퓨샷 프롬프팅에 조금 가까운 개념이에요. 즉 얘가 참고해야 되는 정보를 아예 프롬프트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라운딩 개념이에요. 그 그라운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프롬프트 빌더로 가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다른 거에 가볼게요. 네, 그게 지금
플로우 통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고, 즉 플로우에서 반환 때는 일반 레코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 프롬프트에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이펙스 통해서 그냥 리턴 때는 텍스트 값만, 아니면은 일반 레코드 기준이라고 하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아인슈타인 서치가 있는데 얘가 벡터DB예요. 아까 우리가 생성한 여기에 있는, 즉 아인슈타인 스튜디오에 가서 여기서 리트리버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벡터DB에 해당되는 리트리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벡터DB에 접근을 해서 검색을 해서 저기에 반환되는 값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벡터DB 있는 내용도 우리가 그라운딩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쓰려면은 뭐예요? 서치가 무조건 필요해요. 즉 검색을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냥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저 대신 이메일을 써달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에 대한, 컴퍼니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다 그라운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즈버스 입장에서. 근데 액션은 뭘까요? 이제 액션은 아까 말한 대로 에이전트가 로직을 인스트럭션 통해서 실행을 못해요. 왜냐면 그거는 특정한 순서가 있는 로직이기 때문에 그 로직들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면은 액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세일즈버스 안에서 액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더 하나 추가가 됐네. 오케이. 에이펙스가 있고, 말 그대로 로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왔던 것들이랑 항목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도 세일즈버스 안에서 개발하려면 우리가 에이펙스나 아니면 플로우를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API도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세일즈버스한테 추가된 그 엑스터널 서비스라는 UI 통해서 API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오픈 API 스펙만 있으면 YAML 파일이 있거든요. 아니면 JSON 파일. 그거 통해서 API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뮬소프트죠. 그 다음 아래에 프롬프트 템플릿, 아까 우리가 써봤던 거, 프롬프트 빌더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거를 실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액션은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는 로직이다. 맞아요, 똑같아요. 즉 프롬프트 빌더를 생성을 했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근데 그 프롬프트 템플릿을 에이전트 포스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액션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 템플릿만 생성을 하고 그걸 에이전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액션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예를 들면 선택을 하고 get all quizes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언제 실행할 건지를 입력해 달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더 하나 좋은 게 이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이 LLM에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프롬프트 템플릿을 에이펙스나 플로우에서도 호출하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에이전트가 없이도 LLM의 즉 Gen AI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단 하나 고객사에 에이전트를 아예 안 만들고 오로지 프롬프트 빌더라만 한 두세 개 기능을 개발하고 보여드렸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에이전트랑 얘기하는 게 귀찮대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즉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에이전트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고객사 요건이 그거라고 하면은. 실행을 해봤는데 사실 계속 안 나왔거든요. 리트리버에서 계속 넣을 값만 와서. 근데 그 다이내믹 리트리버 개념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 말 그대로 다이내믹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트리버를 넣을 때 다이나믹이니까 질문이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신데,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 리트리버가 아닌 그 다이나믹 리트리버 말고 그냥 스태틱 다이나믹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아까 그 질문하고 답변이 있는 PDF만의 전용 리트리버를 만들면 굳이 인풋이 없어도 이게 밑에 질문들이 쫙 딸려, 질문이 쫙 딸려오지 않을까? 해봤는데 안 된 게, 저기서도 예를 들면 질문을 이해했어요. 제 그 리트리버를 어차피 추가하려면은 여기 있는 리트리버들이 올 거잖아요.
여기 있는 리트리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올 건데 얘가 지금 다이내믹이 아니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파일 DMO를 우리가 뭐 아까 생성한 거 이런 식으로 놓아도 어차피 얘는 검색을 하려면은 인풋을 달래요. 이거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냥 지금 파일을 올린 상태고 에이전트가 어쨌든 디시전을 해야 되니까 뭔가 지시는 받아야 디시전을 할수 있고. 제가 실행해봤던 것 같은데 뭐 혹시나 해서 한번 실행을 더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말고 아까 우리 프롬프트를 활용해 볼게요. 네, 이 퀴즈 플로우 대신 그냥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서치 텍스트로 입력을 하라는데 그냥 아무것도 입력해 버릴게요. 근데 인스트럭션은 질문을 하는 액션을 쓰는 거죠. 아하. 근데 다른 질문이 나올지를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질문만 지금 왔거든요. 다시 프리뷰를 하고 사실 여기가 지금 문서를 획한 거고 이걸 가져오고 다 놓고는 있는데 왜 첫 번째 질문만 나오지? 잠시만요. 얘가 이제 에이전트 판단을 하는 거야. 이 데이터를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볼지 이걸 볼지 결정. 그 30번은 이렇게 대인하지 않는데 얘는 동료가 되려면 오케이. 모든 질문을 가져오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더 인스트럭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트리버가 가져오기는 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실행을 안 해봤고 여기서만 계속 했는데 여기서 안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값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아래. 물론 아까처럼 좀 이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트리버에 그 들어가 있는 그 정크 데이터는 있기는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세일즈포스는 벡터DB에다가 한 번이라도 다음 질문이 나오면은 지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랜덤 퀘스천스가 있는데. 저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데이터 클라우드에다가 매출 데이터 싹 밀어놓고서는 해봤는데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고 어떨 땐 일부만 나오고 그래서 세일즈포스한테 물어보니까 에이펙스나 플로우를 써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이제 맞는 방법이라고 얘기는 해줬어요. 그 뒤에 왜 그런지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일단은 그냥 아인슈타인 서치를 바로 가지고 오면은 제대로 에이전트가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디터미니스틱, 논디터미니스틱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 실행을 했을 때 왜 인풋이 없으면은 굳이 라그 하지 말고 그냥 일반 플로우나 에이펙스처럼 그라운딩을 해버릴까라고 생각한 게 계속 얘를 실행할 때마다 저한테 인풋을 입력해달라고 물어봤거든요. 에이전트가. 근데 지금은 안 물어보네요. 어떤 거 기준으로 질문을 할까라고 물어보는데
에이전트 포스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일단 지금 시나리오대로 안 가서 처음에 너무 잘 되고 네 아무튼 네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안 보는 건 아닌 거고 LLM 보는데 컨셉적으로는 저는 코딩을 하니까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리트리버 입장에서 리트리버에 원래 LLM 다 붙어서 처리를 하는데 에이전트로 가냐 안 가냐는 그러니까 리트리버에서 데이터를 아래로 찾고 에이전트 위에서 레그를 찾을지 말지를 에이전트가 결정하는데 지금은 그냥 강제로 이렇게 그냥 뭐랄까 리다이렉트 시킨 거죠. 그냥 강제로 시켜놓으니까 얘가 뭔가 착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쩔 때는 보고. 근데 어쩌면 얘도 상관이- 어차피 우리가 아까 했던 작업 즉 그라운드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바로 연결을 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사실 하려고 했던 이 순수한 라그 기준으로는 명확히 안 됐어요. 즉 여기서만 연결을 하면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돈이 안 되니까. 아니 왜 왠지 모르겠는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생존- 즉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첫 번째는 파일 기준이고 두 번째는 나울리지 기준이에요. 제가 나울리지도 생성을 해봤어요. 방금 그 질문들을 가지고. 왜 없지? 드래프트 상태일까? 오케이. 질문들도 제가 가지고 퍼블리시든 드래프트든 상관없이 다 가져오게끔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연결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라운딩으로 갔어요. 네. 근데 네, 좋은 입력 감사합니다. 다이내믹은 오케이. 무조건 인풋이 필요하고. 혹시 또 그 질문이나 아니면은 경험 네. 사실 데이터 클라우드 안에서 리코더 레벨 세큐리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세일즈포스가. 그건 GA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안 될 것 같고 데이터 스페이스는 제일 좋은 건데 근데 각각 사용자 롤에 따라서 프로필에 따라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기능 나오니까 다 에이펙스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롤에 대해서 롤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일반 유저다 아니면 매니저다 아니면 C레벨이다라고 UMC 예를 들면 쉽게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각각 데이터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매트릭스에 대한 필드를 따로 생성을 해 놓고 이 레코드는 아니면 이 필드 아니면 이 데이터 모델에 있는 특정 레코드는 예를 들면 U랑 M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럼 UM만 저장해 놓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다. UMC를 다 저장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해서 에이펙스에서 그라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해보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이게 계속 스피너만 돌다가 뻗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한 2,000개 정도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를 200개를 두고 일단은 쇼만 해주긴 했는데 데모만. 그래서 좀 이제 대용량 데이터처럼 에픽스에서 그 데이터 레코드 자체가 숫자가 많아지면 속도가 일단 엄청 느려지고 어느 순간부터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고객사도 제가 데모로 갔는데 솔직히 조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구성할 때 그 청킹이랑 인덱싱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청킹 알고리즘도 아쉽고 인덱싱 알고리즘도 조금 그 성능이 좋은 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아직 청킹이랑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네, 그 청킹이랑 여기 아니었군요. 여기 있었나? 즉 정킹이랑 그 다음 실제 인덱싱을 시키는 알고리즘이 좀 더 좋은 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게 어디 있었죠? 네, 정킹 같은 경우도 오로지 토큰 개수랑 뭐 HTML을 빼냐 안 빼냐만 있고, 근데 이 정킹을 사실 생성할 때도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설정할 수 있는 다른 허깅 페이스나 아니면 저기 가면은, 근데 여기는 그게밖에 없고, 그 다음 벡터리제이션 할 때도 지금 사용하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조금 성능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 고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이 두 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약한 건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아봤어요. 정말 그 정도 약한 건 아니에요. 약한 거 아니에요? 약한 건 아닌데 데이터가 어쨌든 생각보다 그 정형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처리를 할 때 조금 제약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저장돼 있냐 하면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아까 똑같은 이제 퀴즈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네. 일단 청크를 아까 512 청크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게 이상 안 넘어가면은 레코드 하나 자체가 청크 하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소스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실제 이 청크 기준으로 얘가 아니네. 아, 여기서 벡터가 안 보이는구나. 네. 아까 똑같이 그 데이터들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인덱스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인덱스 뒤에 뭐가 없죠? 이거 파일 건데 나올리지 거 안 나오네요. 뭐 아무튼 레코드 하나하나 기준으로 생성되니까 오로지 쿼리하고 있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정킹도 여러 가지 안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더 특정한 알고리즘이 있는지. 네. 이제 다음 에이전트 포스 챔피언 시리즈가 끝났고 이노베이터로 넘어갈 텐데, 다음 미팅부터는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에 의한 이론적인 부분들이랑 그 다음 실제 세일즈포스 에이전트 포스 기능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테스트 센터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써봐야 되고요. 그 다음 커맨드 센터도 나왔고 그것도 우리가 써보고, 그때까지는 MCP들이 잘 많이 나오면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데이터 클라우드에 의존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외부 데이터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기대하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점이나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스스로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